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돌이와 대근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돌이와 대근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품종 자체가 아주 극대가종입니다. 고추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순돌이와 대근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면 고추가요, 제가 이제 고추를 여러 가지를 다 빻아보고 하는데, 고추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고추 색깔이 정말 예쁘고요. 고추를 빻고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하면은 고추가 거의 안 매워요. 그래서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 저도 이제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매운 거를 못 드신 분들한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래도 조금 맵고 중간 맵기 이상의 맵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순돌이와 대근이 심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부라면요, 우선 고추가 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고추의 특성을 알고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고추를 키우는 그 농부가 되는 거죠. 고추 품종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심는 것보다는 고추를 품종을 알고 그 품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추를 키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안 매운 고추를 심으실 분들은 이 순돌이와 대근이가 좋아요. 여기 있는 건 얘네들은 순돌이와 대근이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왜냐면 제가 순돌이와 대근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촬영이 되는 곳이 여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밭 전체 이 9동이 이렇게 쭉 연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가 설 수가 없어요. 뒤로 보세요. 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딱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벌써 10월 말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돌이와 대근이의 특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돌이와 대근이는 일단은 말했죠. 첫 번째 순한 맛입니다. 그리고 극대과종, 아주 고추가 엄청 커요. 극대과종이고 근데 중조생종입니다. 중조생종. 이제 중생종으로 하기도 하고, 왜냐면 고추가 늦게 익는다고 해서 익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과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말렸을 때 품질이 아주 좋고요. 홍초로 나가도 엄청 좋습니다. 홍초로 나가도 좋고. 근데 이제 순돌이와 대가종, 이 극대가종이기 때문에 순돌이와 대근이가 이 극대가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과가 있어요. 열과라는 것은 고추가 이제 이렇게 달리면은 나중에 고추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과라고 하는데, 이 열과를 뭐 특별히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고추의 습성 자체가 극대과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터집니다. 근데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 분지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추가 이제 방아다리에서 나오면 이렇게 이게 분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분지가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두 번째도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고 세 번째 두 개가 갈라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갈라져서 분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특징이 없어요. 거의 이 외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돌이와 대근이는 이런 분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 번 했을 때 이 순돌이와 대근이는 간격을 최소 25cm에서 30cm만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지성이 적은 애들은 그만큼 간격을 좁혀서 그걸 극복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돌이와 대근이만 이제 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렇게 분지성이 안 좋은 애들은 우리가 곁순을 가져갑니다. 곁순을 가져가면 그 위에 또 곁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곁순을 순돌이와 대근이는 보통 2개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방송할 때는 2개만 가져가서 25cm 간격으로 심으라고 했죠.
자, 26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바꿉니다. 순두리와 대근이만 한정해서 해요. 자, 뭐냐면은, 저기 보시면은, 이 삼지창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방아다리였어요. 분지가 본래 이렇게 V자로 나오죠.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3개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제가 그래서 지금 12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방송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아대에서 이 분지가 이렇게 3개가 나오면요, 이걸 삼지창이라고 이제 제가 하는데, 이 3개가 나오면은 2개가 나왔을 때보다 1.5배가 더 높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확률이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두리와 대근이 자체뿐만 아니라 제가 총 12가지 품목을, 그 고추 품종을 전체적으로 다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 순두리와 대근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만 이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 3개짜리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또 나중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요. 그래서 순두리와 대근이를 키울 때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이 삼지창이 만들어지면요, 이 우리가 곁순을 가져가잖아요. 옆에 곁순을 가져가면 그 곁순에서도 이 3개짜리 방아다리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다 제가 이제 해준 프로그램대로 하신 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셨더니 자기도 그렇게 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얘가 분지성이 원래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곁순을, 그래서 제가 이제 2개 이상 가져가고 간격을 좁혔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순두리와 대근이를, 방아다리를, 곁순을 5개를 가져갈 겁니다. 5개를 가져가고요, 간격을 40cm로 유지를 합니다. 40cm 간격으로 고추를 심고, 그리고 곁순을 5개를 가져가면서 이 방아다리가 3개 이상, 이렇게 이제 3개 이상 나오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만 보세요. 위에 그 곁순을 5개 가져가고 본순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5개, 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순 하나, 첫 번째까지 하나, 그 다음에 곁순 5개면 6개가 돼요. 6개에서 방아다리가 3개씩 나와버리면요, 3, 6, 18, 벌써 18개의 가지가, 원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순두리와 대근이는 이 원가지 위주로 뻗어나가요. 나머지 곁순들이 뒤에 또 2개, 3개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이 원가지를 형성하는 게 우리가 고추, 순두리와 대근이를 다 수확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모종은 제가 이제 키워서 이렇게 보급을 해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 방아다리 3개 이상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뭐 영업 비밀이니까 제가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보급은 제가 해드립니다. 보급은 해드리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터널을 해야 됩니다. 자, 터널을 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기존에 얘네들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작업을 다 해놓겠죠. 해놓고 터널을 딱 하잖아요. 터널도 이제 좀 빨리 합니다. 보통 이제 4월, 제가 하라는 거는 4월 4일자, 이제 내년 26년도에는 4월 4일에 이제 정식 하는 거, 4월 4일이나 4월 5일, 토 일요일 날 이제 정식 하는 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추가 10도 이하가 되면 냉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드는 고추 모종은요, 그냥,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경화 작업 하지 마세요. 경화 작업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심으시고요, 터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4월 초에 심어도요, 영하로만 안 떨어져서, 영하로 떨어지면 고추는 딱 얼어서 죽어요. 그죠? 근데, 터널을 했잖아요. 일라이트 부직 풀어야 됩니다. 비닐로 하지 마시고요. 일라이트 부직 풀어 딱 터널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키우시면요, 방아다리가 형성이 되는 게요, 거의 90% 이상이 나옵니다.
전체 한 100조를 심으면은 90조 이상에서 방아다리가 3개가 형성이 돼요. 그럼 개수를 5개를 가져가면요. 그럼 총 18개의, 본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6년도에 제가 할 프로그래밍이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택배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육묘할 때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걸 갖다가 고추 정식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미리 이제 방송은 계속 하겠죠. 방송을 하는데 제가 그걸 갖다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대략 한 60일간 또는 90일간 꼭 해야 되는 일 그대로 적어서 드릴게요. 이제 택배로 발송하는 이런 분들은 제가 못 드리고요. 직접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드리려고 해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지 이 다수확을 하는데, 자기가 고추 다수확하고 고추를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데 아무 노력 없이 그냥 편하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양해를 하시고요. 왜냐면은 이 고추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추가 정말 어려운 작물이에요.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방제 간격이랑 그 다음에 그 고추 비료 주는 간격이랑 이걸 일정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고추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가 뭐냐면은 고추 한 나무에 한 근 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년 내내 해서 한 나무에 한 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추석 이전 있죠. 보통 이제 9월까지 고추 수확을 순돌이든 뭐든 고추 한 나무에, 한 근을 딴다. 그거는 안 되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9월 이전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잡으세요. 그냥 새나무에 한 근을 딴다. 추석 이전까지. 그걸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1000평에 보통 이제 1000평 심으면은 한 5000조가 들어가요. 그러면 100평 심으면은 500조가 들어갑니다. 100평에 500조를 계산했을 때, 그럼 200평을 심는다. 그럼 딱 1000조죠. 200평에. 자, 그럼 1000조를 심었을 때 300건을 추석 이전입니다. 추석 이전에 300건을 딱 확보를 하면요. 3분의 1이잖아요. 330건이 되겠죠. 총 따지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 소득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둬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고추가 크고 굵어서 엄청나게 많이 따고 빨리 따고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따는 것은 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이 달립니다. 이 고추의 습성이요, 한여름에는 잘 안 달려요. 우리가 한여름에 7월, 8월 달에 고추 수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 차광망을 치라고 하잖아요. 노지에도 차광망을 치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 무조건 온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추는 추석 이전에 다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가격대가 제일 높아요. 농부 입장에서는. 그럼 그 이후 고추가 안 좋으냐? 그건 또 아니죠. 고추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작기 끝날 때까지, 보통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1월달까지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1월달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수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요, 고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농가분들한테 이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석 이전에 새나무에 한 근을 따는 걸 목표를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거 보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지창을 만들어내는데 파전이 가장 잘 되는 게 순돌이와 대근입니다. 제가 12가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방송을 할 건데, 이게 발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순돌이와 대근이를 했을 때, 거기다가 터널까지 딱 씌우면요, 제가 보급한 품종은 거의 90% 이상이 삼지창이 나옵니다. 이 순돌이와 대근이 한해서만 그래요. 제가 왜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것들은 파전이 되긴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퍼센터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시드름병 있잖아요. 청고병. 청고병도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많이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역병보다는 역병, 내병계가 다 형성이 됐으니까 역병은 잘 안 오는데, 시드름병 중에서. 근데 청고병이 계속해서 와요. 자, 근데 이제 순돌이와 대건이는요, 얘가 원체 세력이 세요.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겨순을 5개를 가져가면서 고추 키를 좀 낮추려고. 왜냐면 노지에서도 2m 50, 3m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키를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은 이 비료로서 조금 이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겨순을 5개를 가져가서 그나마 조금 세력을 잡아주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고추를 안 따려고 합니다. 안 따고 세력을 좀 죽이려고. 원체 셉니다, 세력이. 그래서 얘가 키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여름이 되면요, 얘가 이제 그늘을 좀 많이 빨리 만들어줘요. 다른 고추에 비해서. 그늘이 빨리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면의 온도가 다른 고추 나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요, 조금. 그래서 이 순돌이와 대건이가 제가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해서는 시드름병이 다른 품종에 의해서 좀 강합니다. 얘가 원래 약한 품종인데, 원래 안 매운 고추들이 조금 약해요. 약한데 얘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름병에도 얘가 조금 센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제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사실이고, 그래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도 좀 시드름이 좀 강합니다. 이게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완전히 100% 없는 품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시드름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칼슘 결핍이 강합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반드시 관수 시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고추는 요즘에요, 그냥 일반 관행농으로 해서는 고추가 자라도 이게 굵어지지를 못해요. 고추가 극대가종인데도 이만큼 20cm까지 커야 되는데 못 큽니다. 한 3, 4cm 밖에 못 커요. 관수시설을 안 하면은. 그래서 관수시설을 하셔가지고 내 고추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도 마음대로 주고 비료도 마음대로 주고, 그래야 고추를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순돌이와 대건이가 중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조생종인데 제가 한 모종을 그대로 심고요, 거기다가 관수시설하고 터널까지 하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비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공을 하면, 자, 이거 보세요, 잠깐. 근데 이 고추는 노지입니다. 1분지, 2분지 고추는 다 따낸 상태입니다. 따낸 상태고, 3분지 고추가 이렇게 벌써 붉어졌습니다. 이게 중조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좋냐면은, 그러면 3분지 고추가 4개가 달려요. 4개가 벌써 붉어지기 시작했죠. 최소한 2주 뒤 얘는 땁니다. 그러면은 14일을 더하면은 7월 말에 벌써 수확을 해요. 조생종도 이렇게 빨리 수확을 못 합니다. 못 하죠. 근데 이제 순돌이가 먼저 따버립니다. 이렇게 7월 말에 순돌이를 딱 3분지 고추를 따내죠. 3분지 고추를 따내면요, 그 다음에 4분지는 바로 훨씬 빨리 붉어집니다. 그리고 5분지, 6분지, 7분지가 빨리 붉어져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요, 예쁘게 빨리빨리 물듭니다. 그래서 순돌이와 대건이를 우리가 많은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이분 것도 보면 분지 12분지까지 벌써 나왔고요. 나왔는데 거의 다 고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이 순돌이와 대건이 고추 모종을 가져가서 삼지창을 만들어야 엄청난 다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제가 이제 분지를 2개나 3개만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보통 그래서 2개 정도 가져가셔가지고 하셨는데, 분지 2개를 가져갔는데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지를 5개를 가져가면요, 키는 조금 낮춰집니다. 키가 낮춰지면 좋겠죠. 너무 커요, 순돌이와 대건이가. 그래서 키가 좀 낮아지고, 이 고추가 많이 달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비료를 많이 밀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비료 밀 때 중요하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이제 비료 밀 때, 물 밀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량과 비료량이 고추의 이 전체적인 작기를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고추가 맛있게 되는 거는 계속 제가 여러 번 해마다 방송을 했습니다. 고추를 달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비료로서, 햇빛으로서 우리가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료를 많이 주라가 아니고요. 이 골고루 잘,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시비가 가장 어렵습니다. 적정 시비라는 게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 해마다 계속 방송을 하는 이유가, 고추를 빨리 키우려고 초반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밀어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리 비료를 많이 밀어줘도 안 됩니다. 초반에는 이게 이제 균형 시비, 적정 시비,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거는 계속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요, 일단 다수확이 돼야 돼요. 다수확이 되는데, 작은 게 다수확이 되느냐, 큰 게 다수확이 되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후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고추들, 이 다수확 해봐야 이 고추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일단 떨어지고, 이 고추 작은 거, 우리가 청량 딸 때 똑같습니다. 청량, 아무리 따도요, 차지가 가득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량이 다른 고추에 비해서 비쌉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이런 큰 고추들도 나중에 후기 되면은 많이 달리면은 좋죠. 좋기는 좋은데, 저는 초기에 크고 좋은 놈을 많이 따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저는 농사꾼입니다. 그냥 농사 짓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우리 농부님들이 많은 다수확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그냥 많이 달리고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해마다 우리가 고추 품종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순한 맛은 이제 딱 정해져 가지고 이제 가는데, 중간맛, 매운맛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얘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품종은요, 그 품종의 고유 특성이 있습니다. 그 고유 특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고유 특성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순돌이와 대건이고요. 얘는 단점이 2가지가 딱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분지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열과가 생깁니다. 자, 이 2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순을 가져가고요, 삼지창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과인데요. 이 열과가 원래 잘 안 잡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관수 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 열과를 잡기 위해서 관수 시설을 하는 겁니다. 초반부터요, 이 순돌이와 대건일을요, 물을 많이 밀어줍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밀어주는 게 아니고, 고추 뿌리에 딱 가도록 뿌리가 빨아들일 수 있게 계속해서 적응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물량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물량을 늘려 나가면서 고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한계치까지 계속해서 밀어줘요. 자, 고추를 계속해서 물을 밀어주면요, 얘가 나중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순돌이와 대건이가 안 매워요. 물을 계속 밀어주니까. 그때 그냥 맹물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영양분을 한 스푼이라도 타서 밀어주라고요.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과도 커지고 굵어지고, 그 다음에 고추가 나중에 열과 현상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옆면 시비로 중요한 게요, 칼슘을 계속해서 옆면 시비해 줘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나중에 고추농사 짓다 보면 지쳐가지고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이 칼슘을 안 줘요. 물 그냥 편하게 계속 물로만 줍니다. 칼슘을. 그러면 안 되고요, 옆면 시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과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울산 이분은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십니다. 옆면 시비 제가 하라는 그 시기에 이분이 정말 잘하시고요, 방제도 정말 잘하시고요. 그래서 열과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자, 그래서 이 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수시설 반드시 하셔가지고 물을 원하는 만큼 그 이상을 밀어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고추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우리 농부님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만 밀어주는 거는 저는 안 좋고요, 물에다가 한 스푼이라도 영양제를 타서, 비료를 타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작업을, 그래서 제가 반드시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모종 가져가실 때 제가 주는 그 A4 용지 한 장을 받아서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단 언제까지? 최소 60일간. 이게 고추를 정식하잖아요. 4월 4일날 또는 4월 5일날 정식을 했다고 칩시다. 4월 5일 정식하죠. 그럼 뭐 5월 5일, 5월, 6월 5일까지 딱 2달이죠. 그 2달 동안 하는데, 중간에는요, 턴을 하고 나서는 방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턴을 하기 전에 이제 방지하는 거니까, 그건 또 제가 또 방송을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정식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반드시 그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병해충이 없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5월 한 20일까지 제가 일라이트 부직포 그대로 씌워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걷어내고요, 그때부터 이제 방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6월 보통 5일까지는 이게 이제 그때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시기에 딱 2달, 60일이죠. 60일까지가 초기거든요. 60일 이후부터는 이제 중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딱 고추가 형성이 딱 돼버리면요, 그 이후부터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쭉 그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고, 순두리와 대건이도 얘가 과가 몇 개 안 달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는 이 방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하세요. 하시면은 순두리와 대건이도 이 원순 위주로 가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연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품종을 가져갈 건지 말 건지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결정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농민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0평에 보통 5000주를 심습니다. 1000평이면은 1000평에 5000주를 심었을 때 이게 3분의 1, 그러면은 1600건을 따야 됩니다. 언제까지? 추석 이전까지.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두리와 대건이가 그렇게 따야만 나머지 품종을 품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다시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고 후물고추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덤으로 이제 결정하시면 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하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나무의 한 건을 최소한 추석 이전까지 따내자,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평당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평당.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순두리와 대건이에 집착하는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두리와 대건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 소득, 이건 안 매운 고추입니다. 안 매운 고추를 이렇게 해도 키울 수 있다는 거, 노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